귀멸의 칼날에는 주연금 역할을 하는 조연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귀멸의 칼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조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노빠꾸 이노스케입니다. 늘 멧돼지 가면을 쓰고 있으며 상의탈의를 한 이노스케는 엄청난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머니의 미모를 닮아서인지 엄청난 미소녀 감성을 보여주나 몸은 근육질로 언밸런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俺の顔に文句でもあんのか? 상현 다키마저 이노스케를 아름다웠다고 평가하기도 하였으나 이런 외모와 다르게 성격은 엄청난 노빠꾸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야생에서 자라서인지 다혈질인 모습과 전투광으로 일반인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과거 만세 극락교였던 어머니가 죽기 전 이노스케를 살리기 위해 강물로 떨어뜨렸으며 이후 멧돼지에게 길러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어미 멧돼지가 죽어버리고 한 할아버지에게 다시 길러지게 됩니다. 훗날 최종 선별 시험도 통과하였으나 혼자 사라진 모습을 보였고 오니와 싸움에서 처음으로 탄지로와 제니츠 앞에 등장하였는데요. 하시비라 이노스케다! 이후 세 사람이 동행하는 임무가 많아졌으며 무한열차 편에서 큰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하현육과 싸움에서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탄지로를 구해주기도 하였으며 하현육을 이기는 데 큰 도움을 주었는데요. 이노스케는 흔치 않은 짐승의 호흡을 사용하며 온몸의 관절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육악편에서는 머리통이 들어갈 만한 사이즈의 통로를 마구 헤집고 다니기도 하였는데요. 상현육 다키의 모가지를 베어버리는 등 중요한 순간 활약을 해주었습니다. 과거 자신의 어머니를 기억하는 상현 도우마와 마주하기도 하였는데요. 무한성편에서 도구로 마탱이가 가버린 도우마를 죽이는데도 도움을 주며 엔딩까지 살아남은 조연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도깨비 타마요입니다. 도깨비이지만 우아한 미모와 부드러운 성품을 지닌 타마요는 과거 가족이 있었으며 어느 날 무잔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병에 걸려 죽어가는 상황에 무잔의 꼬드김에 넘어가며 도깨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가족을 잃은 뒤 무잔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해왔으며 요리이치를 통해 풀려나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몸을 개조하여 약간의 피만 마셔도 살 수 있게 되었으며 훗날 탄지로와 네즈코를 만나게 됩니다. 역하게 뛰어난 인물로 탄지로에게 12개월의 피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한동안 등장을 하지 않았으나 최종장에서 오부야시키의 제안으로 귀살대의 시노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부야시키. 약하게 뛰어난 두 사람은 도깨비를 인간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약을 개발하였으며 추가로 다른 약까지 무잔의 몸뚱이에 처박게 되는데요. 무잔에게 원한이 있던 타마요는 무잔에게 흡수되었어도 무잔에게 빅엿을 먹여버리고 기둥들보다 더 큰 데미지를 무잔에게 먹여버렸습니다. 마지막 탄지로가 도깨비가 되어서도 이야기 사용되어 사실상 조연 중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낸 인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あなたはこの願いを聞いてくださいますか? 다음은 수장 우부야시키입니다. 23세이지만 왁구와 뽐새만 보면 환갑의 포스를 보여주는 우부야시키는 엄청난 통찰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皆の活躍を期待している. 가문 특성으로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무잔과는 먼 친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부야시키 가문에서 무잔이 나오자 가문이 모두 저주를 받게 되었으며 귀살대를 창설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저주로 인해 모든 우부야시키 가문은 빠르게 사망을 하게 되며 맹인이 되어버리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수명 자체가 짧다 보니 아내 카가야가 13세에 결혼을 하였고 빠른 자녀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는데요. 빠른 판단력과 포용력을 가져서인지 인간 최강인 기둥들이 모두 우부야시키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투력은 없는 우부야시키이지만 마지막에는 타마요와 함께 무잔에게 비곁을 먹여버리며 귀살대 승리에 일조하였습니다. 다음은 홀짝 카나오입니다. 극발의 미녀로 등장한 카나오는 탄지로와 동기이며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과거 살아온 환경 때문인지 감정을 닫은 모습을 보이며 홀짝으로 자신의 판단을 정하곤 하였습니다. 홀짝을 하는 카나오가 불쌍하였던 것인지 탄지로는 카나오에게 내기를 제안하였으며 카나오는 좀 나아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 탄지로에게 뻑이 가서인지 유곽에서 마탱이가 가버린 탄지로가 정신을 차리자 미소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무한성편에서는 시노부가 도우마에게 흡수당하는 장면을 보고 개빡이 친 모습을 보였는데요. 도우마에게 코초우 자매의 또 다른 동생이라 말하며 넌 왜 태어난 거냐 꼽을 주었습니다.
이후 이노스케와 함께 도우마를 잡아내는데 성공하였고 무잔과 싸움에서는 시력을 포기하면서까지 탄지로를 도와주며 큰 활약을 한 조연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도깨비 게냐입니다. 최종 선별자 중 한 명이며 기둥풍주 시나즈가와 사네미의 친동생인 게냐는 형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과거 도깨비로 변해버린 어머니를 사네미가 죽여버리자 왜 그런 짓을 했냐며 형을 비난하였고 이후 두 사람은 어긋나게 됩니다. 평생 후회로 남은 이 상황을 해결하려 하는 것인지 게냐는 귀살대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도깨비를 먹어버려 도깨비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어중간한 포지션인 게냐는 초기에는 큰 활약이 없었으나 상현 한텐구와 싸움에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히로에락 중 한 명의 목을 베어버리고 한텐구 본체를 쫓는 등 활약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점차 포스가 줄어들던 게냐는 무한성편에서는 상현 최강자 코쿠시보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기둥들도 버거워하는 코쿠시보에게 게냐는 몸뚱이가 반으로 잘려버리고 사네미와 재회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염려하였던 사네미는 게냐에게 일부러 모질게 대한 것이었으며 여기서 두 사람은 오해를 풀게 되는데요. 몸이 반으로 갈라졌지만 게냐는 마지막으로 코쿠시보를 속박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소멸을 해버리고 맙니다. 다음은 조울증 제니츠입니다. 제니츠는 과거엔 흑발의 검은 눈썹이었으나 훈련 안 한다며 뺑기 쓰다 나무에서 벼락을 맞은 뒤 노란머리가 되어버렸는데요. 엄청난 유리 멘탈로 겁이 굉장히 많으나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급 진지한 면을 보여줍니다. 과거 이노스케와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버려졌으며 번개의 호흡을 사용하는 지구로의 눈에 띄어 살아남게 되었는데요. 번개의 호흡 중 단 하나의 호흡만을 사용하며 사형 카이가쿠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으나 동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탄지로가 코가 발달한 것처럼 귀가 엄청나게 발달하였는데요. 깨어나 있을 때보다 잠들어 있을 때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고 단칼에 오니들을 베어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깨있는 상태여서는 개쫄탱을 먹으나 합동강화 훈련편에서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俺がやらなきゃダメなんだ 어떠한 편지를 받은 뒤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수련을 하였고 무한성으로 떨어지는 와중에도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카이가쿠가 오니가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자신을 키워주고 수련시켜 주었던 지고로 할아버지가 할복을 하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후 하현육으로 올라선 카이가쿠를 찾아 나섰으며 두 사람은 마주하게 됩니다. 같은 스승에게 배웠지만 하나의 호흡만 사용하는 제니츠 그리고 제니츠가 사용하는 호흡만 제외하고 사용하는 카이가쿠는 대화를 나누는데요. 할복을 하여 홀로 죽어간 할아버지에 대해 얘기하지만 카이가쿠는 그딴 영감탱이 신경 안 쓴다고 말합니다. 개빡이 친 제니츠는 카이가쿠를 공격하며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과거 카이가쿠와 할아버지가 있던 모습을 떠올리며 새로운 기술인 제치령 공격으로 순식간에 카이가쿠의 목을 자르는 데 성공합니다. 최종장에서는 무잔과 싸움에서도 여러 공격을 날리나 다리가 부러진 탓에 리타이어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귀멸의 칼날 조연들은 각자 스토리가 있으며 역할에 맞는 모습들을 보여주어 꼭 필요한 존재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